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전국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기온이 급 하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앞 시간에 너무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각 항공사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 가면은 우선 제가 또 12월 초에도 도로교통공단 강의 일정이 있거든요.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어떤 자료를 준비해 놓을까요? 저는 매년 같은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물, 대형 선풍기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기본서의 특징, 네 번째 살펴보시죠. 한눈에 보는 단원의 핵심 플러스 한눈에 보는 출제 경향. 무슨 말이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모든 문제마다 출제 빈도, 난도를 표시해놨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 별표 3개, 2개, 1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스스로가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저랑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 교육을 하실 텐데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교육을 할까? 위드 진화쌤이다. 그죠? 기본서, 학습, 가정 안내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죠. 각 챕터별 교육 전에 여러분들 이 장의 개요부터 보실 겁니다. 한눈에 보는 전체 단원의 핵심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랑 아주 세세하고 꼼꼼꼼 기본 이론 강의를 저랑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역대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눈에 보는 출제 경향, 출제 예상 키워드 각 지역별로 지금까지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 학습을 하신 다음에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랑 제3장 참화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을 공부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3장 참화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 우선 이 단원의 개요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눈에 보는 단원의 핵심을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제3장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 3년간 실제로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약 한 25%가 제3장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3장 같은 경우에는 속도, 앞지르기, 서행 일시정지 장소, 긴급 자동차 두말할 게 없죠. 주정차 두말할 게 없습니다. 성차 또는 적재의 방법, 정비불량차도 여러분들 3장이 있고 유사표지도 3장이 있네요. 즉 운전자와 가장 밀접한 내용이 여러분들 바로 제3장에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규의 넘버 3 출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장 넘버 1, 넘버 2가 제8장 여러분들 운전면허제도입니다. 그 다음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가 되겠죠. 자, 이러한 한눈에 보는 단원의 핵심을 익힌 다음에 저랑 꼼꼼하게 여러분들 이론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이 이론 교육을 다 받으시고 다시 3장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출제 예상 키워드를 알아야지만이 기출 예상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한번 꺼내볼까요? 자, 기출 예상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 원래 서울에서 이러한 시험 문제, 제주도에서 이러한 키워드가 있구나. 원래 제주도 도로교통법 15조 전용 차로에 설치다 그죠?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에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일반 도로에서 전용차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빵빵빵 잘 뚫리는 버스 전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용 승합차. 두 번째, 국제행사 수송 승합차. 세 번째,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 승합차는 버스 전용차로 갈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누구한테 허락을 받자?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플러스 바로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푸시면은 이 단어는 여러분들 완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모든 문제에다가 출제 난도, 출제 지수를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문제 안전띠 미착용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20년 동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다. 어려움 정도는 약 한 별표 2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7번 나온 김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시행규칙상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원래 울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안전띠 미착용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니죠. 다음 주부터 기본 이론 교육할 때 노래 부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는 비만인 아저씨가 후진을 하다가 부상당해서 긴급 자동차, 경호차가 삐뽀 출동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사유입니다. 선지 1번 보시죠.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안전띠 매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후진할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죠. 3번에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안전띠 안 매도 됩니다. 4번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할 때 여러분들 당연히 안전띠를 내야 되겠죠. 버스 운전 아저씨도 안전띠를 내고 택시 운전 아저씨도 안전띠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꼼꼼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요 문제 7번은 기본서 여러분들 115페이지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5페이지 가시다 보면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한 번 더 눈으로 시간 전략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각 장의 챕터 1부터 챕터 14까지 각 장 요소에 작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기출변형 OX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훨씬 풍부하게 날개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용 이동장치의 정의 뭐라고 기억납니까? 25, 30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돼서는 아니 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여기서 말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뭔데? 한번 빼볼까요? 날개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힘만으로 작동되는 자전거, 이것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본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출변형 OX 한번 볼까요? 긴급 자동차의 종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 요인에 대한 경호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X입니다. 공무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공공업무, 공무에 사용되는 차가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자동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 부분에 보시면은 요 문제가, 요 날개 부분이 원래 서울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긴급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서는 딱 3가지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딱 3가지입니다. 나머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모든 긴급 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긴급 자동차의 종류를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 다 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긴급 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긴급 자동차는 그렇죠.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이며 나머지 긴급 자동차의 종류는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울시 원래 문제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차량이고 나머지 국내 요인의 경호업무, 전파감시 업무, 국군차, 경찰차 등등은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긴급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차다. 서울시 원래 문제 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도로교통법 44조네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비단 자동차 등 노면전차의 벌칙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날개 부분에 보시면은 자전거 등이 뭡니까?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전거와
계획용 이동장치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추증을 하면은 범칙금이 이렇게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여러분들 원래 대구에서 나왔네요. 기출변형 OX 한번 볼까요?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그 운전자의 동의가 없어도가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피 뽑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변형 OX는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변형 OX를 한번 볼까요? 사고 발생 시 조치 내용이다, 그죠?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54조 제1항에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긴급자동차, 부상자 운반차, 우편물 자동차, 노면전차 같은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신고나 조치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소방차가 화재 진압하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국민들 생명 구하러 가는 화재 진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 제3자로 하여금 계속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출변형 OX 한번 볼까요? 긴급자동차,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그렇죠. 제3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군안차는 아니죠. 정답은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반기 경기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교통사고 발생 시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부상자 운반차, 우편물 자동차, 노면차, 긴급자동차,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신고라 조치하게 하고 운전할 수 있죠.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 전반기 문제 5번의 정답은 넘버 1, 1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그 이유를 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숙지가 되고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딱딱하게 암기만 하던 것을 벗어나 이해를 통해서 학습에 흥미가 유발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3월 26일 날 도로교통법 시행 및 신설이 돼가지고 4월 달에 2건, 10월 달에 2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나 많이 올리 도로교통법이 개정 및 시행 신설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개정 신설된 걸 이 자리에선 다 시간상 말씀드리진 못하고 이론 교육할 때 제가 꼼꼼히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죠. 꺼내볼까요? 자, 2021년 3월 26일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범칙금 납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뭡니까? 신호위반했습니다. 아저씨 신호위반 하셨네요. 도로교통법 5조에 의해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사인하세요. 휴대전화 사용하셨네요. 아저씨는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10호에 의해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맞으시죠? 사인하세요. 하지만 올해 2021년 3월 26일부터 그것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아저씨 법규 위반하셨네요. 1차 납부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 이내 범칙금 내세요. 안 내셨네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2차 납부기간 20% 가산금 붙습니다. 돈 내세요. 2차 납부기간 지났네. 아저씨 적결 심판에 부될 수 있습니다. 또는 50%의 가산금을 내야 됩니다. 적결 심판받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40일 정지 처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반했지 않습니까? 사인하세요. 4월 26일부터 적결 심판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범칙금 납부 내용과 범칙금 부과처분 및 그렇죠. 적결 심판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월달 한번 볼까요? 주상공이다, 그죠? 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일반 도로에서의 도로 통행속도를 매시 50km 이내로 하고 이 중에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서는 시속 60km 이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고 그죠? 2021년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 중에 주상공,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역은 몇 킬로? 50km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4월달 한번 볼까요? 4월 21일이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도로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그렇죠. 이제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2021년 4월 21일부터. 그러면은 안전요원 배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공사 구간 여러분들 이렇게 60에서 90m 구간에 이렇게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이 부분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점 500m 되는 지점에 이렇게 추가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월달에 개정 및 시행되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 볼까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하고 범칙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2021년 5월 11일부터입니다. 불법 주정차,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플러스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승합자동차는 13만 원의 범칙금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5월 11일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7월 달에 한번 볼까요? 여성가족부 장관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정지 100일입니다. 올해 7월 13일부로 정말 나쁜 부모님이죠. 애들 양육비를 안 줬다. 그러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도 경찰청장에게 저 아저씨가 양육비 안 주니까 면허 정지시키세요. 시도 경찰청장은 심의 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 100일 때립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아니, 그럼 100일만 참으면 되네, 그러면은. 후속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운전이, 당해 행정처분 당사자가 운전이 정말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라면은 행정처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껏 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어폐가 좀 많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1년 10월 14일부로 자,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군에서 6개월 이상 운전했다. 내가 군대 제대를 해서 1종,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과 시험이 면제가 되고 기능 시험이 면제가 되고 도로 주행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대해서 적성 검사만 통과하면은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이 발급하는 군 운전 경력 확인서만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군 운전 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도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료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2021년 10월 14일부터입니다. 자, 다음 내용의 개정 신설 볼까요? 10월 21일은 두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원칙적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주정차 금지 장소 보건교회가 아니고 앞부분에 뭐가 추가됐습니까? 어린이 보건교회가 주정차 금지 장소죠. 역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6시간의 여러분들 의무교육을 10월 21일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자, 2022년 1월 1일 한번 볼까요? 발광형 소재 노면 표시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잦은 곳,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또는 도로 구조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충분치 아니한 곳 때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노면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언제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기타 여러분들 개정 및 신설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론 시간에 제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7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고 실제로 출제되는 그렇죠. 도로교통법 외에 자동차 관리법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자동차 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성능에 관한 규칙이다. 그죠?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가법, 특정범 등 가중처벌법 등 모두 반영하여 완벽한 학습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도로교통법규가 되도록 심혈을 제가 기울였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과연 어느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외 시험 과목이 출제가 됐느냐. 우선 2019년도 출제 지역 볼까요? 도로교통법 이외 과목입니다. 19년도에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2문제, 대구에서 2문제, 자동차 관리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저희 기본서에 또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구성을 해놨죠. 중요 12개 항목만 하신다면은 무난히 풀 수 있는 겁니다. 특가법.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위험운전치사상 윤창호법 2019년도에 제가 인문특강할 때 여러분들 이것은 도로교통법은 아닙니다만은 음주운전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윤창호법 숙지하세요. 그의 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도로규제규칙도 여러분들 2019년도 전반기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내용도 우리 기본서 날개에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다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어떤 과목이 출제가 되더라도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한번 볼까요? 역시 대전에서 자동차 관리법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였고요. 특례법 중요 12개 항목만 숙지하면은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경기도 여러분들 도로 점령허가 경기도에서 도로 점령허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도로법이었죠. 뭐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제가 이 예상 문제는 제 기본서하고 300제 실려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아주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외 출제 지역 우선 제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구조 규칙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 내용은 저는 강의 중에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본서 300제 어디를 보더라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심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교육청이나 전북 같은 경우 자동차 관리법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역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교육청 강조에서 나왔는데요. 기본서나 300제 강의할 때 다 여러분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들 인문특강 파트 1, 2가 다 끝이 났습니다. 공무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깨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되었건, 부모님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부인이 되었건, 모쪼록 여러분들 내년에 좋은 결실을 일으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내가 당신 어깨에 기대길 참 잘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작년 기본 이론 첫 시간 제가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40대 이상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뜻은 최대 일주일이나 최소 하루 이틀 정도 고민했을 겁니다. 야, 이거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봤다는 말은 확신을 다졌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긴 칼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오프라인 현장에서 57세 합격하신 분도 봤고요. 그 어렵다는 대구에서 52세, 53세 합격하신 분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되겠나?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대, 50대 분들 제가 응원합니다. 20, 30대는 두말할 게 없고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꽃이 반드시 봄에 피리란 법은 없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2022년 대비 김진아 도로교통법규 저랑 같이 볼 겁니다. 그 강의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2021년 강의를 미리 예습, 복잡하신다면 2022년 강의가 여러분들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화이팅 넘치고 좀 더 활기차게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 인문특강 파트 1, 파트 2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